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에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락포엠에서는 오늘 끊임없이 공부하는 멋진 시인 고학렬 시인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리하시죠. 네. 네, 잘생기셨죠? 네, 목소리가 참 크시네요. 네, 가까이서 보시면 쌍꺼풀도 이렇게 굵으시고요. 부리부리 하셔가지고 굉장히 서글서글하시고 가장 또 눈에 띄었던 것은 이 은발이 참 잘 어울리세요. 자연스러운 머리에다가. 네,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7, 8년 전에 쌤을 뵀었습니다. 저도 조금 더 어렸을 때. 근데 그때는 이렇게 멋지신지 사실 잘 몰랐는데 오늘 뵈니까 그 로맨스 그레이라는 느낌 네, 듭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아,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일단 선생님 오늘 초대 응해 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네, 간단한 소개 말씀을 아시겠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읽겠습니다. 네. 1979년에 현대문학의 장자하고요. 숲을 속에서는 등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2000년에 아시아 시전문지 개간 10평을 창간하셨고요. 2013년까지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러시아 등의 340여 명의 아시아 시인들의 작품을 한국에 소개하셨습니다. 아세안 시인들을 초청해서 문학 축전도 여셨고요. 또 인도네시아 리다 케이 리암시 시인의 화답으로 해서 백한바루에서 열린 제2차 카풀 대회에 참가하신 바 있습니다. 몽골, 일본, 중국 등의 시인을 한국에 초청해서 이런 식으로 신앙송에도 많이 여셨고요. 시집으로 대청봉 수박밭 사진의 대설 나는 에르덴조 사원에 없다. 유리체를 통과하다 지구를 이승이라 불러줄까가 있고요. 장시의 리틀보이, 붕새 그리고 장편산문의 은빛 물고기 바람을 사유한다. 동시집으로 빵 들고 사는 언니 그리고 고영동 문학 앨범 등등과 뿔을 간행하셨습니다. 아이고 숨찹니다. 네. 그리고 4월에 창작가 비평에서 새 시집을 출간할 예정으로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소개를 드려도 참 길죠. 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네, 선생님께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시대의 아픔이나 또 어떤 고민 그런 것에 대한 애정 이것에서부터 저는 출발한다고 보는데 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예,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두 가지의 문학적 감정 하나를 더 적극적으로 보탠다면 네. 의외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을 더 하고 싶어요. 네.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1999년 11월, 그러니까 지난 세기가 가기 한 달 전에 한 10여 년간 제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답사하고 자료 보면서 쓴 장편 산문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은빛 물고기인데 그게 바로 연어의 일생일난을 그린 산문입니다. 네, 네. 제가 그 이후로 16년 만에 처음 설악산 동쪽 남대천, 양양 남대천을 지난 3월 18일에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16년 만에 가면서 정말 좋으셨죠? 네, 너무 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내가 갔는가를 나에게 자문해 봤죠. 네. 그랬더니 너무 애끼고 사랑했던 것은 한동안 잊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소외되고 나도 소외돼 보자. 내가 너무 거기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투여하면서 그것을 잘못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좀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렇게 긴 시간 만에 갔던 것은 최근에 와서 제가 좀 우울해지거나 혹은 그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선생님도 우울해지실 때가 있으세요? 어떤 철학자는 그랬죠. 네. 인간은 우울로 만들어져 있다고. 네. 네, 그럼 공감하십니까? 네. 우울하지 않으면 좀 네. 시를 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그죠? 특히나 고영렬 선생님의 작품을 보신 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렵습니다. 시가. 아까 잠깐 선생님 기다리실 때 말씀 나눌 때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35년 이상을 시를 쓰셨는데 제 시가 시노래가 된 적은 없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시는 시노래로 하기 너무 어렵다. 네, 그죠 선생님?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시를 쉽게 쓰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과 세계가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쉽게 안 써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복잡해집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네, 어쨌든 이제 오늘 락포엠이 봄 꽃을 노래하다 뭐 이런 테마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그 시인의 육성을 통해서 시를 들으면서 비로소 그 시와 소통이 될 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쌤의 시 가운데 4월을 한쌤의 육성으로 직접 여러분과 함께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고형열 죽은 것들이 돌아오느라 죽은 것들이 눈이 멀어 돌아오느라 줄기 부르트고 꽃으로 애쓰던 잊은 것들 찾아오느라 살아있던 나를 기억하려고 다른 나로 빠져나오려고 허연 죽음의 중심 목질부를 만지려고 물을 찾아 다시 우물 튀어 일어나라고 구름을 모아 문을 열고 달려가느라 접혔던 부분 하염없이 펴느라 가장 빛나는 생명의 꿈을 따르느라 좁은 길을 풀고 기억할 수 없는 복제할 수 없는 형상을 입느라 자기 하나 옷을 만드느라 천지는 눈 시리게 숨쉬게 바쁜 안 보이는 이름을 찾아내느라 한 줄기 목숨을 얻어 끊어진 길 이으려고 길을 대고 처음 생에 닿느라 이름 부르며 부스러진 티끌들 모아 안 지치고 기쁘게 찾아오느라. 감사합니다. 네, 신앙송 잘 하시죠? 네. 저 선생님 시 들으면서 뭐뭐 하려고 뭐뭐 하느라 역시 그 4월은 시작하는 계절답게 참 할 일이 많구나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네, 선생님이 방금 소개해 주신 4월의 해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그 유명한 시인의 말이 있죠. 잔인하다, 잔인한 계절의 달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절망의 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실패의 계절이고요. 그래서 그 봄이 저에게는 저 자신에게 저항하면서 뭘 좀 노래해봐라, 뭘 좀 말 좀 해봐라. 제가 마치 말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끝없이 종결어미가 이어지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를 쓰면서 한 가지 이제 이런 문제점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뭔가를 결판을 내지 않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저의 시를 쓰는 한 방법 중에서 중요한 그 자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결어미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자꾸 확대 재생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득이 되는 독자로서는 그런 시가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봄이라는 것이 예컨대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니지만 인간이 끝없이 갱신되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새 옷을 입고 싶고 이런 것처럼 그렇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끝없이 반복하고 있고 일상성에 머물러 있고 덧없음, 권태로움 이런 한 4가지 5가지 정도가 우리를 끝없이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이번에 오는 봄도 중앙선을 타고 오면서 이쪽으로 오면서 보니까 개나리가 터졌어요. 그래서 봄이 어쩌면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거기서 온 게 아닌가. 국악, 두꺼운 겨울 옷을 벗고 가벼운 옷을 갈아입으면서 봄을 맞아야 된다는 뜻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역시 시인이 맞이하는 봄은 저희와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각별하고.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터키 소설가 오르한 파묵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인이란 존재는 신이 말을 걸어주는 거라는 걸 알았다. 야,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내면에 물음을 던진단 말이죠. 그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신은 말을 걸어주고 답을 주는데 평범한 우리는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시인은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소개해 주십시오. 예,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가 이제 사실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노벨 문학상 받으면서 네네. 유명해졌지만 그 부친이 그 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 좀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작가였다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아버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저 역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문단에 데뷔하신 분은 아니지만 40년대, 50년대 문학 작품을 많이 보셔가지고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또 작품의 토양이 됐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컨대 신이 말을 걸어주는 사람 혹은 시인은 행복한 자이겠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이 세계에 그렇게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의 망상 속에는 끝없이 헐벗은 어떤 사람이 마치 릴케가 파리 시내를 처음 걸어갔을 때 거지들의 모습만 눈에 띄었던 것처럼 네. 저에게는 어떤 옷을 갈아입혀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노숙자들이 자꾸 눈에 밟히고 이런 것들이 올해 봄에 이런 봄에 저에게는 더 망상으로 이제 그것이 현실화되고 형상화 옷을 입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저를 괴롭히는 내면적 분노에 해당하는 그 무엇인 것 같아요. 문득 그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청마 유치원이 한 말이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지 않는 시인은 시인이 아니다. 뭐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노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정말 좋은 글이 나온다는 생각 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유 참. 그래서 제가 제 안에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시적 언어를 선택할 때 네. 너무 구체적인 언어로 하게 되면 이게 반향이 약해져요. 네. 메아리가.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시대를 지나가는 한 시인으로서 어디선가 멀리 들려오는 끝없는 새된 물결 소리가 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망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이 2가지 변주가 저 안에서 아까처럼 연어를 보고 네. 어린 연어를 보고 왔을 때 그 마음 그대로 어린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런 고민과 애정을 분노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망치 소리는 깨어나라는 거죠. 깨어나기도 해야 되지만 네. 고쳐야 되는 거죠. 아, 네. 바로 잡는 게 깨어나면서 필요하다. 고치기도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 짧은 소견인데요. 글을 정말 잘 쓰는 방법은 제 소견으로는 열심히 시를 쓰고 그리고 그 시를 수시로 수정하고 점검하고 이런 것이 가장 그 글을 잘 쓰는 방법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정적으로 글을 쓰는 문학 청년들에게 시를 잘 쓰는 방법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다면 네, 어떤 말씀 주실까요? 예, 가장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무슨 정도가 없는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아까쯤에 말했던 3가지 문학적 감정을 우리가 오늘 좀 중시해 본다면 역시 사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4월의 사랑은 완성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현대문학, 한국 현대문학에서 그리고 한국 현대사가 4월은 항상 실패했고 그러므로써 우리는 한국인인 것 같아요. 그 아픔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더 붙인다면 자기가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언어가 안 떠오를 때는 찾아갈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 양양 남대천 같은 것 하나쯤은 각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시인에게는 자기가 쉴 수 있는 마음속의 휴양지 한 군데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시에 대한 고민이 늘 있다. 이런 말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고영련 선생님 오늘 모시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네, 오늘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시인 고영렬 쌤을 모시고 시인과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시 낭독도 한편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고영렬 쌤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